직장인 커뮤니티나 단톡방 분위기 보면 다들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이죠. 그런데 나스닥과 코스피는 보란듯이 반등하며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물과 금융의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용어 뒤에는 거대 자본이 대중의 눈을 속이고 수익을 올리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나쁘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단순한 논리로는 절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괴리가 끝날 때 벌어질 진짜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은 주식시장이 현재 경제의 성적표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거울이 아니라 기상청 예보에 가깝습니다. 기상청 예보가는 지금 창밖으로 비가 오느냐 보다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에 집중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기업이 얼마나 힘든지 보다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 얼마나 벌어올지를 먼저 계산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서 당장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불황의 한복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인들은 세상이 망해가고 있구나라며 우울해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기상 레이더를 보고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서 다가오는 맑은 고기압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은 빗속에서도 선글라스를 사러 달려갑니다. 내일은 해가 뜰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결국 주가는 지금 내리는 빗줄기 즉 현재의 불황이 아니라 내일의 햇살 즉 미래의 회복의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지표는 최악을 달리고 뉴스에서는 연일 폐업 소식이 들려와도 주가 지수는 보란듯이 반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대중이 젖은 옷을 말리기도 전에 이미 다음 계절의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는 선행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상예보와 실제 날씨 사이의 시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떨어지는 빗물만 쳐다보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냉혹하고 비정한 금융시장의 생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즉 나쁜 소식이 시장에는 호재가 된다는 역설적인 격언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실물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질수록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력한 반등의 기회를 잡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을 푸는 열쇠는 바로 금리와 중앙은행의 개입에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소비가 얼어붙으면 국가, 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경기 심폐소생을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인 금리 인하와 무제한 돈 풀기를 시작합니다. 시장의 현금이 홍수처럼 넘쳐나기 시작하면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숫자가 불어납니다. 자산 가격이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넘쳐나는 돈의 힘으로 밀려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완벽히 꿰뚫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질수록 정부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방어해줄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폭등하고 폐업이 속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대중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지만 거대 자본은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마약이 투여되겠구나라며 축배를 듭니다. 서민의 눈물과 고통이 자본가들에게는 화려한 축제의 신호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차가운 민낯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주가 지수의 체급이 우리 주변의 실물 경제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흔히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동네 식당의 폐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난, 급격히 줄어든 가계 소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은 이런 서민 경제가 아니라 자본력과 압도적 기술력을 독점한 극소수의 글로벌 거대 기업들입니다. 이를 K자형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와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아래로 꺾입니다. 반면 현금 보유량이 풍부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넓히며 위로 치솟습니다. 최근의 AI 열풍처럼 특정 산업군이 경제 전체의 부진을 압도하며 지수를 견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가 지수는 모든 기업의 사정을 공평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상위 대형 기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위 1%의 공룡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나머지 99%가 고통받더라도 지수는 보란듯이 상승합니다. 결국 대중이 느끼는 현생은 지옥일지라도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주식시장 호황은 경제 전체가 건강해진 결과가 아니라 거대 자본을 가진 승자들이 시장의 불을 독식하며 만들어낸 비대칭적 숫자의 잔치일 뿐입니다. 이 체급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만 내 주머니 사정과 지수 사이의 괴리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숫자의 가면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단순히 장바구니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을 쥐고 가만히 있는 것은 뒤로 밀려나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자산의 위치를 제자리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발걸음을 미친 듯이 뗍니다. 이것이 바로 불황 속에서도 주식 매수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라는 숫자 자체는 커지게 됩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기초 체력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숫자가 불어나 보이니 주가는 이를 반영해 상승합니다. 결국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식이 대단한 가치를 창출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쓰레기가 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공포가 주식이라는 구명보트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따로 노는 이유는 주식의 미래 선행성,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대형주 위주의 시장 구조,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동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실물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어 주가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거품이 터지며 주가가 실물 경제의 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는 것이죠.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거대 자본은 이미 탈출 전략을 짜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고 금리 인하라는 마약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시장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호황이 경제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벼랑 끝에서 부리는 마지막 발악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의 이면을 읽는 눈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부의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